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이끌어 나갈 젊은 청춘들 안녕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대는 저희 세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뭐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십니다. 그거는 정말 객관적인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성향들이 좀 위험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기성세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하시는 거 어떨까 라는 측면에서 이런 강의를 갖다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계시죠, 그죠? 여러분은 아주 아름다운 동물에 여러분이 비유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투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얻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무슨 소득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노동소득이죠. 그래서 노동소득도 모든 행동에는 우리가 편익과 기회비용이 있으니까요. 자, 편익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얻는 거는 월급이 되겠죠. 뭐 인간관계예요? 그런 거 인간관계 원래 없잖아요, 그죠? 얻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월급이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시간을 놓치고 살 겁니다. 반면에 우리 전문 투자가다라면 편익은 이익일 것이고 기회비용은 손실에 불과할 겁니다.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기관 투자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유리한 원인들을 꼽아 볼게요. 자, 먼저 정보가 좋은 정보고 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가 앞섭니다. 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은 결코 효율적 가설시장만은 아닙니다. 그죠? 완전 경쟁시장이 이루어지는 완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도 아니죠. 자, 두 번째 펀드 매니저가 좋은 이유는 자, 우리는 주로 뭐 하세요? 주로 주식하세요? 근무 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우리는 짬짬이 주식을 할 뿐이지만 자, 이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주식을 공부 안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주식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유리한 거는 우리 공매도를 이분들은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법으로 제한한다,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제도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굴리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서는 이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가격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드디어 로봇까지 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봇을 못 쓰는데 저 사람들은 로봇을 쓰고 있죠. 얼마나 열받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시장이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에게 유리한 시장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왜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은이들 혹은 나이 드신 분이든 뭐하든 우리가 청춘, 특히 청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왜 주식 투자하세요? 저도 여러분 말릴 수가 없어요. 실패할지 모르더라도. 왜? 여러분 이거 되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여러분, 제가 예전 강의 때는 지금도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보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클 것인가, 투자소득, 금융소득, 자본소득이 클 것인가를 꼭 염두에 두시란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왜? 나오지만 줄어드는 노동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춘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왜? 노동소득 갖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저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노동소득의 최고의 베스트를 다 하셔야죠. 이게 기본이에요, 젊으셨을 때는.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만 못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우리 때는 노동소득만 열심히 하면 내가 평생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 일찍 죽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올해는 사는데 은퇴는 빨라지잖아요. 그죠? 은퇴는 저때 하고 싶은데 실질은 저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50대까지, 50대 돼서 일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100세까지 산다는데 50년 동안, 야, 이건 결론이 나오죠. 월급 갖고는 안 되겠구나. 투자를 해야겠네. 아유, 투자도 한 방에 끝내야겠구나. 아님 말고죠. 예, 그래서 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거기다가 겨울하면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이자율도 낮은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자 받을 돈조차 없어요. 우리가 뭐 모아놓은 게 있어야 이자를 받지. 이자율 체감하세요? 하긴 하는구나. 주택담보대출 빌렸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이자도 얼마 안 나와.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은퇴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해서 얻는 소득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진 않고, 거기다 노후는 길어질 것 같고, 그럼 돈은 있어야겠고, 그럼 그 유일한 방법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 이건 투자구나. 그럼 이 투자를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2019년에 주식이 다 이때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이게 싼 거예요.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때 주식 싸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야, 미국 주식은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떨어질 게 많지만 한국 주식은 오른 게 없어서 떨어질 게 없다. 수도 없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죠? 수도 없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상하죠? 아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시면 강남 아파트 사실 거예요? 아니면 지방의 연립주택 사실 거예요? 어느 거 사실 거예요? 물론 살 수 있는 건 지방의 연립주택밖에 없죠. 하지만 아무도 지방의 연립주택 산다고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은 반대로 얘기하죠. 지방의 연립주택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싸니까 사야지. 강남의 아파트는 열나 올랐어요. 떨어질 게 엄청 많으니까 건들면 안 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린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요. 안 오른 건 안 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싸다고 주식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떨어진 게 없다고 주식 사면 말이 돼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성장주 사야 돼요? 경기 방어주를 사야 돼요? 경기 방어주 사야 된다고 맨날 듣죠.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는데 경기 방어주 왜 사요? 그거 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지금 우리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강남 부동산 많이 떨어지겠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연립주택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이유 없죠. 근데 주가는 떨어진다고 왜 경기 방어주를 사요? 그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어려울 때 다른 주식보다 덜 떨어지는 주식을 말해요. 여러분, 남들이 돈을 1억 가질 때 내가 1,000만 원 가지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만 원 없어진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한국 주식이 싸지만, 떨어진 게 없지만, 그러나 이번 위기는 더 위험할 수 있죠. 왜? 이번 장은, 이건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왜 더 위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코로나 중국에서 왔어요. 스타트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 경제에 가장 연관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위기고, 세계화 이후 40년 동안 이 인류가 만들어낸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예요. 어쨌든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몰라요, 저도. 하지만 어쨌든 1980년 이후에 만들어 놓은, 지구인이 만들어 놓은 40년간 만들어 놓은 글로벌 공급 체인이라는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이에요. 징후예요. 그럼 글로벌 공급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가장 세계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왜 한국 주식이 먼저 떨어져요? 책 팔기 좋으니까 다 하시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자신감에 갖지 말자. 저에게 뭐냐,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올라갈 때는 이렇게 서 있으면 나도 올라가요. 주식은 대세 상승기 때는 내가 좀 잘못 싸도 먹어요. 딴 놈이 더 먹어서 그렇지.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떨어질 때 먹는다는 거는 우린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왜 영웅이 되시려고 그래요? 되기도 어렵거니와 영웅 외로워요 또. 어디 가서 먹은 얘기도 못해요. 지금 주식 먹어서 가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원유 인버스 쳐서 먹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영웅은 되기도 어렵지만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웅이 되는 길은 선택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 WHO의 선언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저점을 노리고 증권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